안녕하세요. 오랜 기간 꾸준히 사랑받아온 소박한 식당들과 그곳의 음식들을 소개해드리는 음식 읽어주는 남자, 음식남입니다. 오늘은 음식남 20회 특집으로 음식점 소개가 아닌 일본 여행기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모처럼 평일에 여유가 생겨서 1박 2일간의 짧은 나들이를 계획했습니다. 목적지는 일본 혼슈의 시즈오카였어요. 급하게 발권하다 보니 저녁에 도착해 아침에 돌아오는 짧은 일정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맑은 날이면 기내에서 후지산을 전망할 수 있다 들었으나 구름 한 점 없이 맑던 하늘이 착륙을 앞두고 잿빛으로 변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서 후지산 시즈오카 공항까지의 비행시간은 2시간가량 소요됐습니다. 서둘러 입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 리무진 승강장으로 이동했어요. 공항에서 시즈오카역으로 향하는 버스는 5번 플랫폼에서 탑승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행 스케줄이 많지 않은 공항이다 보니 리무진 버스도 상당한 텀을 두고 운행 중이에요. 어물쩍거리다가 버스를 놓치면 1시간 이상 기다리기 십상이니 조금 서두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버스에 탑승하면서 승차권을 뽑고 하차 시 거래에 비례해 과금되는 요금을 지불하는 시스템이에요. 관광객 대부분이 기점으로 함께 되는 시즈오카역까지의 요금은 1000엔이었으며 공항에서 도심까지 50분 정도 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즈오카역에 도착하자마자 쟁걸음으로 찾아간 곳은 우나기노 하라카와였어요. 연세 지긋한 노부부께서 오랜 기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오신 장어 전문점입니다. 1층엔 다치석이 서너 자리, 2층에 테이블을 서너 개 구비하고 있는 아담한 가게예요. 다치석에 앉고 싶었으나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녹차의 고장 시즈오카답게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물 대신 녹차를 제공하고 있어요. 우나주와 우나기 키모야키를 주문했습니다. 생맥주 한 잔 곁들이고 싶었으나 생맥주는 없고 병맥주만 있더라고요. 맥주 안주 삼으라며 내어주신 바삭하고 짭조름한 장어뼈 튀김이 맘에 쏙 들었습니다. 장어 간을 넣고 끓인 개운하고 깔끔한 국이 등장하고 단무지와 오이절임도 제공됐어요. 그리 오래지 않아 장어 간구이가 먼저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사이즈가 실하네요. 쫄깃한 식감과 달콤 짭조름한 양념은 대중적인 인기를 구가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지만 목 넘김 후에 남는 특유의 쌉싸름한 풍미 탓에 호불호가 적지 않을 듯 했습니다. 장어 뼈 튀김과 간구이를 안주 삼아 맥주잔을 비우다 보니 주인공인 장어덮밥도 등장했어요. 서둘러 반합을 열어보니 윤기 좔좔 흐르는 장어가 시선을 압도합니다. 나고야와 더불어 일본 내 민물장어 생산량 수위를 다투는 시즈오카에서도 손꼽히는 장어의 명가이니만큼 양념의 깊이와 장어의 퀄리티 공이 나무랄 데 없는 수준이네요. 고슬고슬하게 잘 지은 흰쌀밥과 달콤 짭조름한 장어구이가 기가 막히게 어우러집니다. 순식간에 테이블 위를 초토화하고 시즈오카에서의 두 번째 식사를 위해 나섰어요. 도착한 곳은 참치덮밥 전문점인 노케아였습니다. 시미즈코 미나미는 점심에만 덮밥을 판매한다길래 대안으로 선택한 곳이었어요. 노케아에서도 물 대신 녹차를 받았습니다. 혼막으로 아타마 니쿠동을 주문했어요. 마실거리로는 녹차 소주를 부탁드렸습니다. 무난하게 잃을 데 없었던 된장국은 쓸데없이 배만 부를 것 같아 한 모금만 맛보고 멀찍이 미뤄뒀어요. 양념간장이 많이 짜지 않으면서도 감칠맛이 돌아 좋았습니다. 그리 오래지 않아 참다랑어 머리살 덮밥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등장했어요. 내가 바로 참다랑어다 라고 외치는 듯했던 기분 좋은 기름짐과 입에서 녹는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던 부드러운 식감 공이 인상적이었고 미세하게 감지되던 은은한 산미도 매력적이었습니다.
단맛 돌던 흰쌀밥과의 궁합이 좋았음은 두말하면 찬소리지요. 그릇의 바닥을 확인할 때까지 젓가락질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눈에 띄게 부풀어 오른 아랫배는 허리띠와의 힘싸움을 시작했으나 여기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는 없지요. 개업한 지 2년이 못 돼서 일본 전역에 20곳이 넘는 매장을 오픈했다는 메론듀 메론의 빵 좀 맛보기로 합니다. 형형색색의 메론빵들이 앞다투어 나 좀 잡숴봐 했지만 극도의 인내심을 발휘한 끝에 3가지만 선별해서 구입했어요. 먼저 맛볼 것은 이치고 메론빵입니다. 베이스가 되는 빵의 바삭하면서도 폭신하고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은 마음에 드네요.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딸기향이 진했으나 아쉽게도 인위적이고 불량식품틱한 딸기향이었습니다. 딸기맛 메론빵에 이어 맛본 초코치프 메론빵도 대동소이했어요. 초코칩과 메론빵의 만남을 통한 맛의 상승 효과를 기대한 메뉴였겠으나 잘못된 만남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제 메론듀 메론의 대표 메뉴이자 기본이 되는 프렌 메론빵의 마지막 희망을 걸어볼 차례입니다. 천만다행으로 플레인 메론빵은 폭발적인 매장 증가세에 걸맞는 훌륭한 맛이었어요. 굳이 비교하자면 우리네 소보로빵과 그나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지만 메론빵 쪽이 보다 달콤하고 버터의 풍미도 진한 편입니다. 밥으로 배를 채우고 빵으로 입맛을 돋궜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한 잔 털어넣을 차례지요. 나 혼자 PPL 한다 방송 중 이시연씨가 방문하면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다는 아오바 오덴마치를 찾았으나 골목 자체가 통째로 휴무였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공들여 다잡고 발걸음을 돌려 향한 곳은 꼬치구이와 꼬치튀김을 함께 맛볼 수 있는 카도야였어요. 인상 좋은 부부가 함께 꾸려가는 술맛 도는 공간입니다. 한펜과 나스, 쿠시카츠를 후라이로 주문하고 보리소주를 곁들이기로 했어요. 먼저 트레이에 오른 것은 한펜 후라이였습니다. 소스는 한 번만 찍어야 하며 먹던 것을 다시 담그는 것은 구속감이니 주의해야 하지요. 소스가 색깔에 비해 많이 짜진 않으니 듬뿍 찍어도 무방합니다. 오뎅으로만 접해봤던 한펜을 튀김으로 즐기는 재미도 쏠쏠했어요. 튀기면 신발도 맛있다는 얘기는 거짓부렁임이 분명하지만 가지의 요리법은 가지가지이나 개중 튀김이 최고다 라는 음식남의 격언을 부정할 수 있는 이는 많지 않을 듯하네요. 촉촉하고 바삭한 가지튀김은 언제 먹어도 맛있습니다. 꼬치튀김이라는 뜻을 가진 쿠시카츠는 보통 소고기 튀김을 지칭하는데 개인적으로 접해본 모든 쿠시카츠를 통틀어 카도야의 쿠시카츠가 가장 두툼하게 정형한 소고기를 사용하는 듯 했어요. 다만 순수한 고기튀김이 아니라 중간중간 양파를 함께 꽂아 튀겨냈기에 흠잡을 곳 없다는 표현은 쓸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토마토 한 접시 요청해서 입안을 정리해주고 꼬치구이도 몇 가지 주문했어요. 흔히 접할 수 없는 시비레가 있길래 시도해봤는데 식감은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지만 특유의 풍미 탓에 살짝 버거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봉했던 일본 애니메이션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의 관람 의지를 꺾어버리는 맛이었어요. 덕분에 후속타로는 대중적이고 맛없기 힘든 내기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연의 식감을 제대로 즐길 수 있었던 두툼한 탄으로 마무리하고 기분 좋게 알딸딸해진 채 다시 시즈오카의 밤거리로 나섰습니다. 선주후면 원칙에 의거해 술 한잔 제대로 적셨으니 이젠 면발 한번 땡겨줄 차례지요. 라멘 아부키에서 츠케멘 한 그릇 맛보기로 합니다. 쇼유 츠케멘을 특으로 주문했어요. 차슈와 막계란이 토핑된 쫄깃한 면발과 농후한 간장 소스의 궁합을 즐기고 싶었고 다행히도 바램은 현실이 됐습니다. 사누키 우동을 연상시키던
차지고 매끈한 면발 발군이었고 육지와 바다의 기운을 함께 머금은 진한 국물도 마음에 쏙 들었던 기억이네요. 도톰한 차슈도 과하게 기름지지 않아 좋았고 완벽에 가깝게 익혀낸 막계란도 흡족한 수준이었습니다. 시즈오카에서의 첫 끼니인 것 마냥 순식간에 그릇을 비워낼 수 있었어요. 그간 탄산음료 애정 순위에서 부동의 1위를 유지하던 환타 메론 소다를 제치고 새로운 왕자에 등극한 미치야 그린 스파클링 워터 한 병 시원하게 들이켜고 시즈오카에서의 첫날 밤이자 마지막 밤을 불사를 최후의 한 끼를 찾아 밤거리를 배회합니다. 대부분의 업장이 영업을 마감하는 시간이었기에 선택의 폭이 넓진 않았고 육고기 메뉴 위주의 입간판을 세워둔 타베스 기타 앞에서 방황을 마무리했어요. 니쿠야노 젠사이 고슈모리를 주문했습니다. 이쯤에서 큰 난관에 봉착했는데 메뉴판에 주류란에 소주나 일본주가 없더라고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까 했지만 문 연고 찾기 힘들 것 같아 보리음료와 포도주스를 놓고 고민하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한 것이 레드와인이었습니다. 오토시로 내온 것이 여물일색이어서 사진만 찍고 멀찌감치 격리했어요. 다행히 주문한 안주가 테이블에 오르기까지 그리 긴 기다림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이 볼륨 넘치는 한 접시가 단돈 1380엔으로 제공된 것이니 가격적 메리트가 어마어마하네요. 비단 값싸고 양만 넉넉한 것이 아니라 맛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양파 소스를 얹은 소고기와 오리 훈제는 물론이요. 허브의 향이 멋들어지던 부드러운 닭가슴살까지 두루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어요. 짭조름한 생햄까지도 좋았으나 리버 페이스트를 바른 바게트는 음식남과 맞지 않았습니다. 포도주스가 좀 물리는 감이 없지 않아 마실거리를 변경합니다. 레몬사와는 생레몬을 직접 짜 넣는 스타일이에요. 마실거리를 바꿨으니 씹을거리도 추가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지요. 카타마리니쿠를 하라미로 부탁드렸습니다. 윤기 좔좔 흐르는 고기 한 접시를 980엔으로 맛볼 수 있으니 주문치 않는 테이블이 있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지요. 어마어마한 맛은 아닐지언정 치른 가격에 비해 몇 갑절의 만족도를 선사한 안창살이었습니다. 입장할 때부터 이미 배가 부른 상태였지만 그렇다고 고기를 남길 수는 없는 일이지요. 마지막 한 점까지 꾸역꾸역 집어먹고서 크림 브릴레 아이스크림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했어요. 후지산 마냥 부풀어 오른 아랫배를 받쳐들고서 숙소로 복귀해 죽은 듯이 잠드는 것으로 첫날 일정을 마칩니다. 오전 9시 50분에 공항으로 출발하는 리무진 버스에 몸을 실어야만 했던 둘째 날의 긴박한 이야기는 음식남 30회 특집으로 소개할게요.